Let me be clear. I think ETFs are step one i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Step two is going to be the tokenization of every financial asset. And to me, this is where we believe it's going. So we're looking at Bitcoin, we're looking at ETFs in the same manner. These are technological changes that can allow us to move forward. I believe it goes up if the world is more frightened, if people have fearful of geopolitical risk, they're fearful of their own risk. It's no different than what gold represented over thousands of years. It is a asset class that protects you. Right. And unlike gold, where we manufacture new gold, we're almost at the ceiling of the amount of Bitcoin that we created. I couldn't respond to that. I see value in having an Ethereum ETF. As I said, these are just stepping stones towards tokenization.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후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레리 핑크의 인터뷰를 요약해 보면요.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험에서 보호해줄 자산 클래스다. 비트코인은 수천 년 동안 금이 보여준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비트코인이 금과 다른 점은 만들 수 있는 양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산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ETF가 1단계였다면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인 레리 핑크가 앞으로 금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방향에 맞춰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토큰화입니다. 토큰화는 블록체인상에서 자산을 토큰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정말 블록체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가의 오울드 자본이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혁신 기업에 투자해 왔지만 이제 레리 핑크의 말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면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자산 버블이 공식적으로 형성될 시기가 왔다 하는 것을 투자자로서는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인 대항해 시대로 가보면요. 많은 기업들은 무역의 위험을 분산하고 대신에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대항해 비즈니스가 금융화가 된 것이죠. 이번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하려는 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에 생겨났던 사업에 대한 금융화 작업을 현대로 가져와서 현대판 금융화 작업인 비즈니스 토큰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주식을 상장하고 거래하는 것과 관련 산업의 기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ETF로 변환해 거래하는 것, 이 두 가지 금융 유형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 자체를 금융화해서 거래하겠다는 것이 바로 레리 핑크가 말하는 토큰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토큰화를 뒷받침할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비즈니스가 토큰화가 될까요? 4차 산업에서 토큰화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현재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이 에너지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죠. 전 세계 탄소 경제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사명이자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전기차는 이 에너지 전환 비즈니스의 한 가지 부분인 셈이죠. 여기에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레디핑크의 자산 토큰화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비즈니스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업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탈탄소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시 탄소 경제로 되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결국 탈탄소화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과 국가는 도태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탄소 경제 속 기업들은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거나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있죠.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토큰화하겠다는 것이 바로 레디핑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표준화되지 않은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토큰화를 통해서 금융으로 거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비즈니스가 될지 정말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 역시 토큰화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한 앱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 바로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를 토큰화를 통해서 거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각 가정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솔라 패널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한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파워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솔라 패널을 통해서 생성한 전기를 파워월에 저장하고 테슬라 전기차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처럼 각 가정의 전기를 전력 그리드에 연결해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각 가정이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셈인데요. 이것을 바로 가상발전소 VPP라고 부릅니다. 각 가정에서는 중앙발전소에서 전력이 부족할 때 그리드로 전기 에너지를 보내고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그 대가를 달러로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토큰화하게 된다면 전기에너지 생산과 판매로 얻는 토큰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력거래 플랫폼에 오토비더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기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 플랫폼에서 어떤 토큰을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토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볍고 속도가 빠른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성이 좋은 이더리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테슬라 자체 코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와 X 플랫폼에서 사용할 암호화폐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록의 레디핑크는 이 에너지 비즈니스를 토큰화해서 거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바로 이러한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공식적인 자산 시장으로 편입되었고 앞으로 블랙록은 비트코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현명하게 어떤 기업과 플랫폼 그리고 암호화폐와 상품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It's the first time we've had an opportunity to talk to you about it, which is Bitcoin, the Bitcoin ETF. We're going to be talking to Gary Gensler, the chair of the SEC, who made that decision reluctantly, maybe even begrudgingly, which was announced just 2 days ago and we talked a lot about yesterday on the broadcast. How big a deal is that for BlackRock? And this was for you a big switch as well because you were a naysayer for a very, very long time. Yeah, I probably switched for the first 3 years of thinking about it. I was a naysayer, and about 2 years ago I switched. And I'm actually, you know, as I said in the last 2 years, I'm a big believer. Are you a believer personally? Meaning, is the Fink family a Bitcoin buyer or a buyer of this new ETF? Well, now I could do that. I cannot, you know, I don't want to compete with our clients, so I don't buy single assets. I'll buy mutual funds. I'll buy single ETFs. So I have an opportunity to do that now. But I'm a believer in it because I do believe it is an alternative source
for wealth holding. I don't believe it's ever going to be a currency. I believe it's an asset class. You don't believe it ever becomes a currency? No, I think we're going to create digital currencies. We're going to use the technology for it. We're going to use the blockchain. How important is that, though, to then the long-term value proposition of Bitcoin? Of Bitcoin. If it's not something that ultimately becomes a currency, if it's simply, we'll call it digital gold, it's an asset of some sor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in terms of price, I believe it goes up if the world is more frightened, if people have fearful of geopolitical risk, they're fearful of their own risk. It's no different than what gold represented over thousands of years. It is a asset class that protects you. Right. And unlike gold, where we manufacture new gold, we're almost at the ceiling of the amount of Bitcoin that we created. When you hear somebody like Cathie Wood, yes, who was on our broadcast yesterday, say that her base case is that this turns into a $600,000 a Bitcoin valuation, base case, and a million plus in a super optimistic case. Are you anywhere in her realm? I haven't thought about it. To me, that what we are trying to do is offer an instrument that can store wealth. I think if it gets that even close to that high, gold will represent even a bigger value. And let's be clear, if you think it's digital gold, there's going to be a reference point between gold and Bitcoin. But let me get back to what happened yesterday. A part of our announcement that you mentioned in the opening, that we changed the architecture of our firm. Right. And much of it has to do with how we think about iShares and ETFs. When we bought BGI, very few people believed in that acquisition. And we were pretty mistreated for a couple of years, because we said active and passive can coexist. Obviously, we were right in that. Two, we said the fixed income market will be transformed through ETFs. That has now happened. Yesterday, we had the first day of Bitcoin ETFs. And our reorganization is taking that ethos of what has happened over the last 10 years. We believe ETFs is the technology that's going to transform every asset class. We believe everything will be done through ETFs. And so we believe this is just the beginning, and we needed to embed ETFs across the entire. So what does that mean? If you're Rick Reeder, who we've had on the broadcast for years. Rick is now doing more ETFs in his active space now. There's a great example of how we are taking what a very active investor and putting that into an ETF platform. Let me be clear. I think ETFs are step one in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n the financial markets. Step two is going to be the tokenization of every financial asset. And to me, this is where we believe it's going. So we're looking at Bitcoin, we're looking at ETFs in the same manner. These are technological changes that can allow us to move forward. What did you see yesterday, by the way, in terms of inflows as it relates to Bitcoin? We were very happy with the flows. It appears that we received about 40% of the flows yesterday. I mean, one day doesn't make anything. Are these new customers? Are these people who are coming out of other funds? I mean, Grayscale is the biggest player in this space right now. Are you trying to take share from them in terms of taking those clients over, or are you trying to create a new class of customer? Primarily, we're trying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new customers can invest in this financial instrument. Over the long run, do we believe, just think about the fee differential between an ETF and some of these trusts. Right. These trusts are like 120 basis points. Very expensive. We were talking with the head of Grayscale yesterday. And still an expensive product. And these are 20 to 30 basis points in the ETF wrapper. Well, it's expensive, by the way, if you're a Grayscale customer, to sell your shares. Well, it's very expensive. Taxes. Yes, and this is the big issue with. Longer term, do you now expect other cryptocurrency ETFs? Meaning, do you think that Gary, and we'll talk to him later, Gary like Ethereum will have to approve an Ethereum ETF? And is that a function of something the SEC has to do, or do you think that all these things have to go to court first? I couldn't respond to that. I see value in having an Ethereum ETF. As I said, these are just stepping stones towards tokenization.
And I really do believe this is where we're going to be going. We have the technology to tokenize today. If you want to talk about, think about this. If you had a tokenized security and you have a tokenized identity, right. You, Andrew, the moment you buy or sell an instrument, it is known. It's on a general ledger, right. That is all created together. You want to talk about issues around money laundering and all that. This eliminates all corruption by having a tokenized system. Jamie.